우리 아이가 물건을 막 던져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바로잡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follow the child라는 말을 몬테소리 여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를 주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걸 관찰을 해서 그 환경을 변경하고 생명 존중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마의 몬테소리 정교사이자 호르메 몬테소리 대표인 정희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몬테소리 교육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또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센터를 가거나 문화센터에도 사실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곳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니면 센터를 보낼 때 우리는 잠깐 30분씩 그 몬테소리 교육을 커리큘럼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몬테소리 교육은 그러한 커리큘럼식으로 딱딱 정해서 오늘은 설거지하는 날이야, 오늘은 빨래를 하는 날이야 라고 지정해서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가 그것에 스스로 선택해서 이행된 것들이 반복되는 교육이 몬테소리 교육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실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몬테소리 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핵심,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어렸을 때 사실 저도 이 스토리를 듣고 저도 되게 큰 감명을 받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갔었을 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 명의 교사는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40명, 50명 정도 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 속에서 40명 중 어떤 아이는 딴짓을 하고 어떤 아이는 잠을 잘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수준에 맞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이 과정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을 이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구름에 어떤 비가 들었을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음악적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수학적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화된 커리큘럼으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해도 무조건 문화를 해야 돼. 우리 아이가 감각을 좋아해도 무조건 수학을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지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아이가 온전히 그거에 이끌려서 온전히 자기만의 내적 동기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몬테소리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가르치지 않는 이 몬테소리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몬테소리 교육은 구국론이 있고 인과론이 있어요. 이게 구국론, 인과론 이러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국론은 뭐고 인과론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과론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대치동에 태어났어요. 대치동에 태어나서 좋은 선생님을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아이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가게 된 가장 큰 궁극적 계기는 바로 교사를 통해서야. 우리 아이가 성장된 가장 큰 배경은 교사, 인과론 중심, 인간의 교육인 것이죠. 어른의 중심된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그렇게 성장될 수 있었던 가치를 만드는 것이 인과론이라고 하면, 구국론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바탕에서 이 생명의 흐름의 성장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구국론은 본래 이 꽃에 생명적 충동의 힘이 존재해요. 이 꽃은 밖에 놔둬도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근데 이 꽃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빛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바람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잘 성장될 수 있었던 환경을 잘 마련했더니 이 꽃이 원래 밖에서 성장했었던 것보다 1.5배 좀 더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의미는 이 꽃에 본래 생명적 충동의 힘이 원래 있었고 나는 그 환경만 바꿨을 뿐인데 이 꽃이 그렇게 잘 자라게 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이 구국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요, 마치 영양사 같은 교육이에요. 영양사들은요, 우리 아이가 칼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이한테 불러서 뭐 예를 들어 민준이에요. 민준아 일로 와봐. 민준이는 칼슘이 부족하네. 이제 칼슘 어떻게 쓰지? 칼슘 이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또는 그걸 직접적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해서 언제든지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바로 앞에 식판에 두는 것이죠. 근데 몬테소리 교육과 영양사가 굉장히 흡사한 지점은 뭐냐면, 영양사는 아이들이 당근과 양파를 잘 먹는데 굳이 초콜릿을 미리 주지 않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생명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이 환경 내에서 물과 바람과 빛이 잘 드는 것처럼 유아 시기 때 불필요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리하고 배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 1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또는 16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물을 달 때 키가 작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것을 간과한 채 한 5단장 높이 위에 아이가 굉장히 흥미로워할 사물을 배치를 하고 아이가 그걸 선택해 하게 되면, 아이는 온전히 그거를 도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선택할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과론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국론적인 환경으로서 아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우리 아이한테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환경에 모든 것들을 배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몬테소리 교육 환경 내에서는 매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매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뛰었을 때 또는 물건을 던졌을 때 파열음이 나지 않고, 넘어졌을 때는 아프지 않고, 뛰었을 때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익숙해진 상태로 4에서 5세가 되게 되면 아이가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거나 물건을 다룰 때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생략한 채로 성장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사는 환경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불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아이한테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아이를 관찰해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로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아이가 거기에 적응되는 과정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물건을 막 던져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유아 시기 때 공놀이를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조금 자극적인 사물들을 많이 가지고 놀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매트가 있는 상황에서 매트에 물건을 던졌을 때 소리가 많이 안 나는 상황을 많이 겪었거나, 아니면 던져도 미안함이나 감정이 담기지 않는 사물들이 집에 많았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과 동일하게 문화센터를 너무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콩이나 쌀을 가지고 많이 던지는 활동을 하거나,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책을 조심히 다루지 않는 과정을 배워본 적이 없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냐면, 유아 시기 때 아이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아이의 기질인 것처럼, 또는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인 것처럼 대체적으로 아이 탓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면 우리 아이는 원래 기질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타입이야 라고 확정을 지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이가 물건을 던져버리면 아이한테 물건은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훈육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유아 시기 때 0, 3세 시기는요, 무의식의 흡수 시기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카메라처럼 찍어서 흡수하고, 그리고 동물적 감각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심플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한 생물학적 속도에 맞춰서 되게 심플한 동물학적 감각으로 움직이는 이 친구들은 마치 강아지와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밖에서 짖으니까 강아지한테 짖지 마 라고 하면 강아지가 짖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물건을 던지면 물건 던지지 마 라고 해도 아이는 실질적으로 그걸 왜 던지면 안 되는지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건은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던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가 어떤 특정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선은 그게 정말 큰일, 예를 들어 아빠를 때린다던가
아니면 엄청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러한 특정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아이한테 언제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을 부모가 보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그 시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이한테 먼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아이가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된 계기를 찾아서 아이를 관찰하고 그 일이 발생된 계기를 환경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 제가 나중에 일탈 현상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만약에 아이가 특정 행동을 하거나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자꾸 도중에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만질 때 조심히 다루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셔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하다가도 그런 질문이 있으면 그런 질문에 해당한 내용들도 동시에 촬영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니까요.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바로잡는 것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follow the child라는 말을 몬테소리 여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를 주체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걸 관찰을 해서 그 환경을 변경하고 인과론이 아닌 구국론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 존중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환경 중심적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좋은 가치를 가정에서 실천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또 만나도록 해요.